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정말 황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3일 날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본인은 농담으로 이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삼성 같은 데서 이렇게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머스크라든가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는데 삼성 같은 데서 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삼성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자체가 저는 정말 의문이에요. 제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좀 뭔가 이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저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대선 후보가 그것도 집권당 후보가 돼가지고 특정 기업에 가서 그러니까요. 기업에 내 공약을 당신들이 그 뭐냐 내 공약을 같이 박수치고 같이 당신들이 나서서 이야기해달라는 거 아니야. 홍보하고 선거 발수 돼야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선거운동 하라는 거지. 예. 근데 이건 법에 안 걸리는지 뭐 그 법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대기업에 가서 내 선거운동을 당신들이 해.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일이거든. 이런 짓을 하고도 저기 앞으로 국가 경영을 하겠다 지금 나서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놀랍고요. 또 하나는 아니 뭐 게이츠인데 누구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 뭐 AI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사람의 일을 다 장악해 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면 그 노동할 수 있는 모든 걸 상실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에서 돈을 뭐 세금을 내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일자리를 못 주면 생계 수단을 만들어줘야지. 예. 그래서 국민 뭐 기본 수당인데 기본 뭐 월급인데 주자는 그거는 뭘 훗날 이야기야. 근데 이 사람은 당장 지금 주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선거 득표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자기 당내에서도 저 알래스카나 뭐 어디 저 달나라에서 할 얘기지. 뭐 지난번 이낙연 또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이재용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재용이가 지금 지난번 최순실한테 무슨 말 몇 마리 그 딸한테 줬다 해갖고 지금 이 정권 내 수사받고 재판받고 지금도 가석방 상태지. 가석방 상태 아닙니까? 그 최순실 건으로 또 다른 것으로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쪽제비도 무슨 낯짝이 있다더니 벼룩도 낯짝이 있다. 정치적 압박이거든. 예. 너 니들 잘해 이거 압박이고. 근데 이 사람이요. 이재용의 사면에 대해서는 또 반대라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도 최순실 때 그 이재용 뭐 이런 사건 수사에 들어가니까 그 이재용이 구속시키고 재벌 같은 거 해체해버려야 한다 막 그렇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족벌 뭐 재벌 해체론을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하는 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뭐냐면 후보로서도 가가지고 대한민국 제1의 기업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내 선거운동해 이건데. 네? 참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기본소득 이것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윤희숙 전 의원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 입을 다물어야지. 아니 본인도 지금 지난 2일이죠. 방송기자 클럽인가 거기 가서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소득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본인도 지금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표만 낸다고 하면은 자기가 무슨 기본 정책이든 무슨 소신이든 다 뒤엎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 재원을 지금 국토보유소에서
없겠다고 그랬죠.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뭐 60, 70%가 반대하니까 그거 안 하겠다 해놓으면 그럼 어떻게 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재용이한테 그거 좀 얘기해 주셔. 내 선거운동에 나팔수 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힘이 있는 측이 힘이 아주 약하거나 저 이재용 부회장 같이 지금 가석방 상태에서 여전히 그렇게 있는 이 아주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농담인데 그게 농담입니까? 집권당 대선 후보가 얘기하는 게 농담이냐고요. 이 사람 정말 교활해. 그 이재명 씨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대선 후보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봐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은 또 모르겠어요. 그러냐. 무슨 현대 가서 삼성간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을 말이지 가서 무슨 고양이가 정치자금 좀 주었다 해갖고 5년 내에 수사받고 재판받고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내 선거운동 좀 해줘 이게 농담이야. 그런데 선거운동 좀 해줄래? 어? 이렇게 하는 건 고양이가 쥐 가지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 대선 후보는커녕 말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저러고 다닙니다. 누가 나한테 시비 걸 거냐 이런 식이지. 그리고 전 국민한테 연 100만 원을 주고 청년들한테는 200만 원 준다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몇백 조가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것을 뭐 미래 산업이라든가 첨단 산업이라든가 우리 먹거리 산업에 이렇게 아주 집중적인 R&D 산업 이런 데다 투자해 갖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냥 전부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뿌려 가지고 펴오겠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임기 중에 100만 원까지로 하겠다는 거고 처음에 시작은 25만 원을 하겠다는 거다. 25만 원 그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얼마 됩니까? 100만 원 하더라도 한 달에 8만 2천 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국민 소득이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 무슨 용돈이라도 푼돈이라고 하지.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과장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그 8만 원 주고 야 국민 소득이다. 25만 원 가지고 하면 만 몇천 원 뭐 한 2만 원? 2만 원 정도 주면서 야 이거는 국민 소득이야. 안 되죠. 이런 것은 푼돈도 안 되고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주겠다고 방방 뜨면서 기재부를 해체를 해버리니 국정조사를 하니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뭐 19조가 남는다는데 실제로 법정으로 써야 할 돈 빼고 나니까 2조 5천억 분이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또 손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계속 내지르는 거지. 계속 국정을 무슨 장난하듯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죄송합니다. 이 거둬들이기는 뭐 하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특징이 절대 잘못했다고는 안 하거든. 자기 잘못 시인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계속 억지를 부려가면서 야 저 기본소득은 안 하는데 농담인데 당신들이 한번 말해보지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도 뭐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안 하겠다고 또 뒤로 돌아서서는 그 철회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본소득이라든가 자기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같으면은 그것이 끝까지 지키면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의 말은 이제 매주로 콩을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든지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거야 그때 이야기고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한 얘기지 그건 아니다 하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인식을 보니까요. 대통령이 돼 정부가 정권이 돈을 내놓으라면 다 내놓게 돼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뭐든지 명분 만들고 핑계 만들어서 돈 거두려면 다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야말로 중앙통제경제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모든 걸 내가 국민들한테 골고루 모든 걸 준다. 그럼 모든 걸 그만큼 거둬들여야지. 그게 뭐예요? 국가가 다 통제하는 경제체제 아닙니까? 국가주의죠. 그 삼성경제연구에서도 재정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그 연구원들이 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 부채가 한 1,000조가 되고 가정
뭐 가계 부채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국가 부채 천조라도 거기에 공기업 빼고 그런 걸 다 따지면은 숨겨 있는 부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조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지 모르지만 지금 곡간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상태인데 지난번에는 또 곡간이 꽉꽉 찼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우리가 세계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니까 찍어서 써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요를 창출을 해야 기업도 살 거 아니냐 하는데 그래갖고 삽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거둬서 해결하겠다 이건데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거둬서 써버리면 그 빚은 나중에 누군가는 갚아야 되잖아. 네. 이재명은 안 갚지만은 이재명의 손자나 그 증손자 좀 때문에 호되게 갚아야 되겠죠. 근데 차세대의 이 돈을 우리가 차세대에게 차용증 우리가 빌려 쓴 차용증만 던져주는 거야. 니들이 갚아 이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고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돈 찍어내면 되잖아. 우리 대한민국 돈 찍어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미국은 그 기축통화니 그 돈 찍어내도 해결되지. 그럼요. 그거는 기축통화고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무슨 엔합니까? 달러입니까? 유로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찍어내는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권 세력의 사고방식, 현 집권 세력의 사고방식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이 빚이 엄청나다는데도 그래도 계속 이 국가 예산은 사상 최고로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그 전에 뿌려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학습 효과가 있고 그것도 지난해 4.15 총선으로 한번 약발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역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재난 지원금 그것도 하지 마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하라는 게 65%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푼돈 뿌려줬는데 나중에 거둬들이는 거 보니까 이제 국민들 다 봤잖아요. 엄청스러운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특히 뭐 종부세 같은 거는 종부세 그거는 부자들 당신들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어가 아니거든. 왜? 그게 위에서 부자들이 당하면 그 결국 부담은 어디 갑니까? 맨 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한테 다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국민들의 어느 특정 계층만 완전히 고생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행복해지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국민들도 아까 뭐 학습효과 말씀하셨는데 4.15 학습효과 지금 톡톡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 놓고 그 엄청스러운 세금으로 때려가지고 그걸 메꾸리 한다는 걸 이제 다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미래 세대한테 부담도 떠넘기지만 지금 조금 무슨 먹고 살만한 상위층이라는 사람들한테 세금 약탈적으로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고 오늘 아침에 어디 신문에도 그렇게 났던데 그 강원도에 아주 오래된 서원이 있던데 그 영월 쪽에 그 단종 뭐 그런 걸 그런 데는 이제 운영하려고 보니까 뭐 이렇게 세를 놔갖고 그 세를 가지고 운영을 한 모양인데 거기 다주택을 갖고 있다 해갖고 작년에 뭐 몇백만 원 내던 것을 480만 원 뭐 그랬던데. 근데 이번에 6,500인가 뭐 7천만 원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걷어들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부자가 이번에 종부세로 1억 맞았다. 그러면 저 밑에 그 영향이 파급이 미쳐가서 저 밑에 저소득층에는 100만 원만 가도 그 엄청스러운 그 파급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를 고통을 모든 국민에게 다 고통을 안기는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부자만 우리가 그 징세하는 건데 부자만 징벌적으로 징세하는 거야. 그게 아니지. 그게 또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월세라든가 전세 다 전가가 돼요. 결국은 어려운 사람이 힘들 때 더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어려워질 때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역시 최고 부자들이야.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돈 있는 사람이 다 좋은 아파트도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책이라는 게 괴롭히는 누구를 괴롭히냐. 그럼 딱 보면
저소득층만 괴롭히는 거죠. 그럼요. 임대차 3법 이거 해가지고 정말 일반 서민들만 죽어나버린 겁니다. 그럼요. 예, 결과적으로 서민들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들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1억 종부세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버틸 수 있거든. 예. 예? 그 사람한테 2억을 만약에 종부세를 물린다 해도 그 사람은 살아남는다. 근데 만약에 저 밑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인지 맞으면 그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당신들은 세금을 안 물어도 돼. 당신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초생활 보장을 해줄 거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가가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고 월세값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결국 누구를 죽이냐? 서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한테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차원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와 염치가 없는 짓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